헬릭스 경영입니다. 자, 헬릭스 경영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뭐 유행이나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 헬릭스 경영이라는 게 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스타트업, 창업 기업에 근무를 하시거나 이제 좀 회사가 좀 커져가는 회사 또는 1인 회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1인 회사의 사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헬릭스 경영이라는 걸 한 번쯤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소규모 작은 조직에서 그 사장님이 한 명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그 리더가 직원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헬릭스 경영이라는 게 사실 리더와 구성원이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헬릭스 경영 체제에서 내가 직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한 사람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련된 모든 관리자한테 보고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그 각각의 리더든 뭐 A라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본인은 개인적으로 B나 C나 D와 같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넓게 보면은 이게 네트워크 시스템 같은 거예요. 자, 너는 네가 할 일, 난 내가 할 일. 자,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이 A라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조직이고 각자 하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자, 그래서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경영 형태에서 벗어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저는 여기서 이제 글쎄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전통적인 그 피라미드 체제의 경영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뭐 3명이나 4명이나 5명이 모인 그런 소규모 조직이라도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아, 나라는 사람은 이 5명 중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겠구나라는 거를 금방 느껴요. 한 며칠 근무해 보면은 아,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 조직에서는 좀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가 금방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에서 벗어난다라는 뭐 장점이 있는 헬릭스 경영이, 그러니까 소규모 조직,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하나의 딱 그 일을 마무리하면 해체되는 그런 조직에서는 이런 헬릭스 경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은 강의하는 거를 빼고는 저도 어차피 그 책을 쓰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니까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정한 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명이 모여서 해결을 한다. 뭐 2명이 모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3명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헬릭스 경영에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연결 역할. 자, 이런 다른 말로 프로젝트 매니저. 자, 연결 역할을 누군가가 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또 헬릭스 경영의 이제 가장 큰 그 특징인데요. 연결 역할이 별게 아니에요. 일정을 조율하는 거예요. 자, A라는 분은 며칠까지 이거 해주세요. B라는 분은 며칠까지 이거 해주세요. C라는 분은 며칠까지 이거 해주세요. 이게 이제 연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다른 말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P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굉장히 헬릭스 경영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직원의 명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된다. 응? 나는 이 정도의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얼마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많이 했는데 적게 받고 적게 했는데 많이 받고,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복수의 뭐 여러 사람의 지시를 한꺼번에 받아야 되고 여러 사람의 일을 조율해야 되는 이런 조직 같은 경우는 그 누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는가. 나는 A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했는데 또 B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했고,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릭스 경영이라는 거는 사실 리더와 구성원이 이렇게 상호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수평관계의 개념에서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서로 분업하고 협력할 때 협력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이렇게 되는 게 헬릭스 경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시대인데 이게 여기 계신 분들과 저의 평생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이 내용에서요. 이 내용에서 1번의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가 중요해요. 일단은요. 내가 대학교에서 일을 한다. 기업에서 일을 한다. 시민단체에서 일을 한다. 공무원이 된다. 어디에서 일하는지가 중요해요. 나는 이런 대기업을 다녀. 나는 이런 중소기업을 다녀. 나는 이런 소기업을 다녀. 어디에서 일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얘기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게 되거나 어떤 뭐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해요. 어차피 누구나 시간은 정해져 있고 24시간 내내 일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내가 자야 되고 뭐 점심 또는 저녁 아침 식사를 해야 되고 뭔가 중간에 전화 오는 것도 받아야 되고 메시지도 보내야 되고, 자,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타이머 이렇게 누르잖아요. 내가 진짜 공부한 시간을 측정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하잖아요. 아주 그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게 공부가 습관이 된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정도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거하고 8시간 동안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 시간은 같아요. 어떻게 일하는지,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나중에 경력을 쌓으시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30대쯤 되시면 평생 생애 설계 막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생애 설계를 마땅히 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금융이나 보험하시는 분들께서 뭐 이렇게 지금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되고 그거 다 좋은 얘기인데, 그건 이제 그 돈에 관련된 재무에 관련된 얘기고요. 내가 직업을 봤을 때, 일을 봤을 때는 생애 설계가 쉽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도 이게 가끔 예상이 안 되는데 평생 어떻게 생애 설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거나 나를 잘 알면서도 객관적으로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독서를 하거나 뭐 흔히 말하는 뭐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그런 대화 말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자, 그러면서도 이런 형태의 뭐 미래 가까운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이게 어디에 뭘 맞출 수가 없는 게, 뭐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이냐가 사실 참 중요한데, 뭐 직업은 좋더라도 하는 일이 뭐 그렇게 크게 뭐 별 볼 일이 없을 때, 또는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와, 저 사람 저런 좋은 기업 다니는구나 부러움은 받을 수 있지만 막상 그 사람 옆에서 그 관찰해 보면 별로 하는 그게 특별한 직무가 아닐 때,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의외로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특기, 장기, 개성, 전문성 확보는 죽을 때까지 중요한데, 제가 이틀 전에 그 20살 중반쯤 되는 분을 만났어요. 처음 만난 분이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만난 분인데 커피를 한잔 낮에 마시면서 한 1시간 반 정도의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20대의 고민이 전부 다 농축되어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대에 할 수 있는 고민, 뭐 직장, 뭐 정규직, 계약직, 그 다음에 내가 여행을 가야 된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다, 뭐 싫어하는 게 이건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분이 얘기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그 이야기에 우리나라 20대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이 전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다 풀어헤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또 처음 만났을 때 뭐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결론을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일단 하고 싶은 거를 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싶은 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얘기에 제 말에 동의를 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나이대나 뭐 아직 그 확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제 안 하시고 계시니까요.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반사회적인 거나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은, 불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 가지든 뭐 두 가지든 100가지든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거를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흔히 말하면 30대 초반까지 그 하고 싶은 걸 안 하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야, 너 옛날에, 내가 옛날에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20대에 그냥 한번 다 해보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래, 만약에 이걸 못하면 내가 뭐 10년 뒤에 후회하겠지. 10년 뒤에 생각하겠지.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입장에서 돌이켜보면은, 뭐 10년까지 기다렸다가 후회할 여지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난주에, 내가 한 달 전에, 내가 2달 전에 저걸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하고 이제 특히 희망사항 적어내라는 걸 제가 가끔씩 옛날에 대면 수업할 때 했었는데, 자, 직장 다니다가 쉬고 여행 갔다 와서 다시 직장 다닌다로 쓰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시요.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쉰 다음에 잠깐 쉬면서 하고 싶은 여행 같은 거 하면서 다시 취업한다라고 쓰신 분들이,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데 100명 중에 40명이에요. 제가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100명 중에 40명입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거 여행.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여행을 하고 싶으시면은 진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선택의 폭도 줄어들 뿐더러, 나는 이거 돈도 있고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못해요. 참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학생 때 내가 5천원, 만원 이게 아까워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50만원, 100만원도 안 아까워요.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어느 순간에. 때로는 내가 정말 뭐 나는 이제 나름대로 뭐 내 나이에선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00만원, 1000만원도 안 아까워요. 그런 때가 와요. 오는데, 난 이제 이 정도까지 돈을 쓸 수 있어 라고 했는데, 흔히 말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럴 여건이 안 된다고, 내 말은. 자, 플렉스라고 얘기하죠. 뭐 내 돈으로 내가 샀다 이런 말 유행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걸 만약 좀 나이가 젊으셨을 때 못하면은 나중에 여건이 돼도 못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시대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개성이나 전문성 확보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것 같고, 평생 직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이게 이미 생애 설계가 만만치 않다. 깨진 지가 좀 오래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